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가 먼저 사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의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하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기억은 볼 것도 없이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통분을 하자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베타의 곱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해야겠죠. 자, 이 값은 전체의 제곱에서 2 알파 베타 이 값이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1이고요. 플러스 2니까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은 3이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대입을 시켜주시면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같은 방법은 식을 적당히 조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자, 디귿을 확인하는 방법은 니은처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계속 사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방정식을 보시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요 x제곱 플러스 x는 자 마이너스 2 이항시키면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의 각 항에다가 똑같이 x를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은 x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x를 각 항에 곱해줄게요. 그럼 x의 4제곱, x의 세제곱, x의 제곱이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각 항에 x를 곱해주면 x의 5제곱 더하기 x의 4제곱은 x의 세제곱. 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하나 나옵니다. 이 모양. 자, 이 모양은 무엇이냐면 방정식,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 방정식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마지막에다가 알파 베타를 대입을 시켜주면 요 알파 5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은 알파 세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베타도 근이기 때문에 베타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은 베타의 세제곱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죠? 변변 더해줄게요. 변변 더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 더하기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은 우변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의 합과 같다 해서 디귿을 좀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7번 문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웠을 텐데 그때 부정 방정식을 푸는 해법과 비슷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자, 부정 방정식이란 무엇이냐면 자, 방정식의 해에는 유일한 한 쌍 여기는 유일한 x값이 유일하실 수 있겠지만 불능과 부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능은 뭐냐면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정이라는 거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근데 해가 너무 많은데 그 해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뭐 정수다, 뭐 자연수다 이렇게 제한을 시켜주시면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뭐 적당한 해를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 푸는 방법인데요. 일단 문제를 풀면서 그건 설명하겠지만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은 실근을 가져야겠죠. 실근. 첫 번째로 실근을 가져야겠습니다. 그죠? 이게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근 조건인, 다시 말하면 판별식 t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걸 써야겠죠. 중근을 가져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게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정수가 나와야 되겠죠. 정수. 그쵸? 그 다음에 곱인 알파 베타, 여기서는 뭐예요? 2m-1도 정수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판별식 한번 써보자 이거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m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m 제곱 플러스 2m인데 마이너스 6m 이렇게 되겠죠. 6m인가요?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 이 값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을 간단하게 인수분을 하면 m-1, m-5는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다시 말하면 m의 값의 범위라는 거는 m이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m은 m은 5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2m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모두 정수가 나야 되겠죠. 정수를 더해주고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도 정수, 2m 마이너스 1도 정수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엮어야 되는데요. 자, 요 첫 번째 여기를요 대입을 시킬게요. 대입. 어떤 대입을 시킬 거냐면 선생님은 요 m에 대해서 쓰자면 m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m은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1이죠. m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요. 그럼 이 나온 요 m 값을요 요 두 번째 식 m에다가 대입을 시키겠습니다. 자,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알파 베타는 원래 2m인데 m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킬게요. 됐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주어진 거를 한쪽으로 다 이항시킬게요. 좌변을 옮기면 2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3은 뭐 이따 이항 안 시켜도 되는데 그냥 한번 시킬게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쓰는 게 뭐냐면 나중에 배웁니다. 부정방정식의 해법을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부정방정식 해법이란 건 뭐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이꼴로 바꿀 거예요. 자, 이꼴로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먼저 요
이 알파만 볼게요. 이 알파. 이 알파. 이 알파를 볼게요. 그 상태에서 요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곱을 볼게요. 됐습니까? 요 두 개를 통해서 먼저 한 문자로 한번 묶어 볼게요. 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묶으면 어떻게 하냐면 알파로 묶으면 여기는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 2 베타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 베타 플러스 2를 묶어줄 거예요. 묶어주려면 여기도 공통분이 생기게끔 식을 살짝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알파 베타 플러스 2 놓고요. 이 상태에서 2하고 베타에다가 플러스 2가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 맘대로 4를 더해준 거와 마찬가지죠. 그럼 다시 뭘 내줘야 돼요? 다시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3이 놓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베타 플러스 2라는 공통부분이 생깁니다. 이걸 또 묶어요. 앞으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은 넘어가면 1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인수분해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차피 알파 베타 정수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도 정수인데 곱해서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1이고 둘 다 1인 경우나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쌤이 살짝 이쪽으로 쓸게요. 왼쪽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요 각각 이를 경우를 따져보시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 둘 다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겠죠. 곱해서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정수 중에서 자 그럼 이때는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나니까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에 베타는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것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m이 뭐였냐면요. m이 다시 앞으로 가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m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 빼기 1입니다. 그럼 이때 m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나오죠? 1. 이때는 1이 나오죠. 대입을 하면 이때 m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는 5가 나오겠네요. 5. 그쵸? 그래서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7번 문제의 답은 1하고 5를 더한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부정방정식의 해법처럼 정수 조건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를 푸실 때도 많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2차 방정식 내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은 0이라고 했을 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식기값을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시작은 근과 계수 관계로 해야겠죠.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8이 나오고요. 자, 곱 알파 베타의 값은 10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더하기 8 베타 제곱 마이너스 7베타 더하기 8 그럼 이걸 통분을 해서 하면 식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기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은 0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잖아요. 그럼 식을 살짝 변형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8 이거를 모양이 나오게끔 어떻게 바꾸냐면요. 식을 살짝 변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딱 쳐봐요. 그럼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위의 식과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뭐가 나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x 그쵸? 그냥 마이너스 8x가 나고요. 플러스 2 이 값이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을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우변을 이용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은 x 마이너스 2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방정식의 표현만 달라진 것 뿐이지 방정식의 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7 알파 플러스 8은 네 알파 마이너스 2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7 베타 플러스 8은 베타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래서 주어진 시계값을 계산할 때는요.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하게 간단하게 하자 이거죠. 어떻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8 이거 대신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을 거고요. 네,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7베타 플러스 8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1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해도 좀 간단해지겠죠. 자, 그럼 통분을 해주시면 분모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네, 요 값은 지금 네 10이고요. 요 값은 지금 8이고요. 요 값도 8이죠. 우리 이것만 보면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면 되겠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해주면 된다. 곱셈공식을 쓰는 거죠. 변형을. 그럼 64 빼기 20이니까 네, 44가 나오네요. 44. 자, 44를 대입을 하면 네, 여기 분모는요. 분모는 16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고요. 분자는 44에서 16을 빼야 되니까 28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9번을 한번 보시면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두근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네, 4고요.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1이다. 그쵸?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방정식을 세울 건데요. 두 근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그러면 합과 곱을 우리가 각각 구해서 어차피 x제곱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이 하나의 근이라고 했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이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통분하자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 그러면 16 마이너스 2니까 14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14 더하기 4니까 18이 되네요. 18. 자, 이번에 곱입니다. 곱. 자, 곱은 어떻게 되겠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해주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천천히 해주시면 1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6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잘 판단하셔야겠죠. 두 분의 합은 18이고요. 곱은 6이고요. 최고차항의 수 1이다. 자, 그러면 천천히 쓰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은 근거 계수 관계를 적용할 거예요. 2차 방정식은 x제곱 그 다음에 합이 18이니까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이 6이니까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9번의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실수 A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 그 다음에 또 다른 2차 방정식은 근을 판별하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방정식이 중근을 가해줬거든요. 판별식 중에서 짝수 공식을 쓰자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a시죠?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6인가요? 그렇죠? 이게 나오죠. 자, 간단히 해주시면 4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나온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부호를 따지려면요. a제곱, b제곱 이렇게 두 개의 문자로 표시된 요 식을 가지고 한 문자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4a제곱, 2b제곱 있으니까 이걸 b제곱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제곱으로 표시하면 2b제곱은 4a제곱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b제곱은 2a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두 번째로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이거의 근을 판별하는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 짝수 공식을 쓰자면요. 짝수 공식 쓰자면 어떻게 했습니까?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b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 그죠? 자, 조금 수월하게 b제곱이 하나 나오네요. b제곱 대신에 우리는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예요? 위에서 구한 관계식 이 자리에다가 2a 제곱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2a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우린 이거의 부호만 좀 결정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2차 식이 나왔고 이거를 어떻게 부호를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자, 2로 묶어주면요. a 제곱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우린 뭐가 필요합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4분의 1을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전개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2를 써주면 2에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죠. 이 값도 0보다 크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 값은 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맞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잘 보시면 각 A의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BD는 3이고 CD는 2이다. 그쵸? 이때 AB, AC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거라고 할 때 실수 A 값을 구하라. 자, 일단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봐야겠죠.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쳐봐요. 자, 편의상 여기를 뭐 A, B, C라는 삼각형이 딱 해볼게요. 그럼 각 A의 2등분선을 근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갈게요. 좀 그런가요? 좀 되겠죠. 각의 2등분선 각이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2등분선의 점을 D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를 D라고 놓을게요.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길이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자, 그럼 각의 2등분선의 여러분들이 성질을 아셔야겠죠.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자, 선생님이 써줄까요? 이등분선 정리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각의 2등분선 정리는 뭐냐면 요 AB 대 AC는 뭐랑 같은 거예요? BD 대 DC다. 이렇게 이게 각의 2등분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요 BD의 길이가 3이고요. CD의 길이가 1이에요. 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길이만 보세요. 길이만. 그러면 요 길이의 비도 요 길이의 비도 3대 2가 되겠죠. 3대 2가 되는데 길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3K라고 놓을게요. 2K라고 놓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각의 2등분선 정리를 쓰자면 자, 이때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분 AB 이 길이죠. 이 길이와 선분 AC 이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뭐라는 거예요? 근이 3K와 2K가 근이 된다는 거예요. 근이 된다고 했을 때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3이 이거 나온대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천천히 자, 두 근이 3K와 2K예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K 더하기 2K에서 5K가 되는데 이게 근과 계수 관계에서 3A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거죠. 합이 그죠? 자, 이번에는 곱이라는 거는 3K 곱하기 2K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6K 제곱이 되는 거죠. 6K 제곱. 이 값이 근과 계수 관계에서 4A가 된다 이렇게 됐죠. 곱이. 일단 우리는 지금 A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5K는 3A-8 6K 제곱은 4A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K는 K 제곱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A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K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K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죠? K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식에서 요 a는 4분의 6k 제곱이니까 2분의 3k 제곱 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a 대신에 2분의 3k 제곱을 대입을 시킬게요. 대입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대입을 시키면 5k는 원래 3a-8인데 a 대신에 2분의 3k 제곱을 넣을게요. 마이너스 8. 그쵸?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2분의 9k 제곱 마이너스 8인데 자 양변에 2를 곱해 정리하면요. 빨리 해볼게요. 9k 제곱 2를 곱하는 거죠. 9k 제곱 마이너스 10k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k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19라고 할게요. 19 그러면 마이너스 2, 8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2 9k 플러스 8인데 이게 0 나와야 되죠. 자, 살짝 올릴게요. 그러면 따라서 k는 2가 돼야겠죠. 자, 왜냐면 k는 양수가 돼야겠죠. k는 길이잖아요. 3k, 2k가 길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9분의 8이면 안 되니까 k는 2가 나왔죠. 그러면 k는 2를 어디다 대입할까? a는 뭐겠어요? 네, 2분의 3k 제곱입니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k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1번의 정답은 6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2번. 자, 12번 문제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미리 풀어본 적이 있는 문제죠. 자, 근데 일단 12번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와 y 두 문자에 관한 2차식입니다. 자, 주어진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일단 k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x와 y 두 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이 x와 y가 모두 지금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요 2차식을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x와 y의 차수가 모두 1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2번 문제를 좀 원초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겠다. 그러면 인수분해 문제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 문제.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풀겠다 이거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직접 인수분해 해보는 거죠. 자, 인수분해 하는데 선생님은 뭐 x든 y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선생님은 y로 할까요? 자, x가 나와 있기 때문에 y로 하겠다 이거죠. 자, 내림차순 하면 되죠. x, y 상관없습니다. y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 정리하면요. 2y 제곱 그쵸? 그 다음에 y가 또 어디 있습니까? y가 플러스 3x 마이너스 3ky y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2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k y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부분이 인수분해 되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하니까 1,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x 플러스 3x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거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될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2x 플러스 4죠. 이렇게 곱하면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와요? 3이 나와야죠. 3x 플러스 3이 나와야 돼요. 3x 플러스 3. 그럼 따라서 k는 k는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이거를 바꿨어요. 이거를 바꿔서 이번에는 요게 뭐가 되겠어요? x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죠. 이게 x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2x 마이너스 2고요. 이거는 x 플러스 2가 돼서 두 개 더하면 3x가 나옵니다. 이때는 k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k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이쪽이 x 플러스 2 여기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k 값이 다시 쓸까요? 2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볼게요. 다른 시선으로. 자,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거를 x에 대한 방정식 또는 y에 대한 방정식을 볼게요. 방정식의 해로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시면 자, 다른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다 좀 잘라볼게요. 자, 이거를 방정식으로 보면요. 방정식으로 보면 x에 대한 방정식 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y 플러스 2x y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3ky 마이너스 2는 0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뭐를 따지냐면 이거에 근이 나온다고 쳐봐요. 근의 공식을 써서 x를 놓을게요. x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잘 보세요. 3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4 공간이 너무 작은데 자, 선생님 좀 크게 쓸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다시 좀 크게 쓰겠습니다. 자, 2y 제곱 3ky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x는 좀 크게 쓰자면 2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2y 제곱 마이너스 3ky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x의 근이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지 말겠죠? 그러면 원래 두 근을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면요. 이 두 근이 알파 베타가 근이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네 0을 제외하면 이게 하나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x의 한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루트가 살아있으면 이건 안 되겠죠. 두 1차식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y도 1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 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 그쵸? 완전 제곱식이 돼서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면 루트가 사라지고요. 분자 전체로 봤을 때 y에 대한 1차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3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2y 제곱 마이너스 3ky 마이너스 2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자 이거를 전개를 하자면요 9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 마이너스 8y 제곱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 12ky 플러스 8은 완전 제곱이 돼야겠죠. 간단히 하면 뭐가 나오냐 y 제곱 플러스 6으로 볼까요 2k 플러스 1 y 플러스 9 되겠죠. 이게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는 이거를 0이라는 뭘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y가 또 뭐가 되겠어요? 요 y가 완전식 되려면요. y가 네, 중근을 가져야겠죠. 중근. 헷갈리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되겠다. 그럼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되죠. 4분의 D. 4분의 D를 쓰면 반의 제곱이니까 9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는 제로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공간이 있네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넘기면 네, 2k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 나와야 되고요. 2k 플러스 1은 뿔마 1이 돼야 되고요. 2k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0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따라서 k는 0 또는 마이너스 2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k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는데요. 자, 지금은 처음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푸는 방법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같이 문제를 푸시면 이게 안 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두 번째 푸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숙지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번까지 했습니다.